자, 이제 소유권 갑니다. 소유권. 소유권의 목차, 상린관계 봐야 되고, 자,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 사유, 취득 시효, 선점, 습득, 발견, 부합,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중 공유가 중요하죠. 그러면 소유권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오는데, 상린관계 중 주의토지 통행권, 경계 이 두 개 봐야 되고, 취득 시효, 점유 취득 시효, 부동산 부합, 공유 요렇게 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상린관계 서로 상 이웃 린이죠. 서로 상 이웃 린 붙어 있어야 돼요. 인접성을 요합니다. 상린관계 동그라미 1번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 조절 목적이죠. 자, 4번 갑니다. 별 3개. 상린관계 규정은 지상권, 전세권의 준용됩니다. 그 옆에 사람이 소유자 아닌 지상권자, 전세권자인 경우에도 통행권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주의토지 통행권. 주의토지 통행권은 자, 그림 도로가 있고 땅이 있는데 왼쪽 땅 갑소유 토지, 오른쪽 맹지, 을소유 토지, 맹지죠. 어느 토지와 을 토지와 도로 사이에 통로가 없죠. 따라서 옆집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옆집 토지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주의토지 통행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통행권자가 되겠고, 왼쪽 갑은 을이 통행하는 땅의 소유자, 통행지 소유자 단어 잡고, 그러면 여기 이제 대부분 판례가 나오죠. 기존 통로가 있다. 그러면 옆집 다니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기존 통로가 다 했죠. 복수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왕별. 토지와 도로 사이에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이 기존 통로가 부적합합니다. 부적합.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이 단어가 뜨면 기존 통로가 제 기능을 못하죠. 그럼 옆집으로 다녀야겠죠. 통행권 인정 된다. 긍정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기존 통로가 부적합,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이런 단어가 뜨면 느낌 왔죠? 옆집 다녀오겠지. 인정된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 기억. 기존 통로 사용하는 것보다 왼쪽 땅으로 옆집 땅으로 가는 게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행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부적합, 제 기능을 못해야 인정되는 거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된다. 자, 4번 별 3개. 현재 을토지용법에 따라 통로의 폭이 결정되는 것이지 장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로의 폭이 정해지는 건 아니다. 그 단어 잡고 하자겠어요. 현재 용법대로 인정, 장래 아니야. 이렇게 정확히 외워주시고, 자, 5번 통로 개설 비용이나 보수 비용, 유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둘 중 누가 부담해요? 다니는 네가 부담해. 이렇게 통행권자, 수익자 부담 원칙이에요. 통행권자가 비용 부담 이해하면 되고, 자, 6번 별 3개. 통행지 소유자가 왼쪽 놈이죠. 갑이 을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설치했대요. 느낌 왔죠? 방해되는 물건 설치했다면 당연히 을의 권리, 통행권이 침해됐을 거고, 침해됐으니까 철거해주세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지문 하나. 자, 지문 둘. 그러면 누가 철거 의무를 부담하느냐? 당연히 방해되는 물건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 설치한 놈이 철거 의무 부담하겠죠. 이해하면 되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1월달에 했고요. 이제 봐봐요. 여기까지 우리가 1월달에 했어요. 이 2개 할 거예요. 대본 판례 2개 추가합니다. 을이 통행하다가 미국으로 사정상 1년 동안 회사 사정으로 해외 근무, 파견 근무 갔어요. 그래서 을이 지 친구 A한테 A야, 내가 1년 동안 미국 가거든. 네가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아 했죠. 그래서 친구 A가 당연히 맹지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이 통행권 이용하겠죠.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이 보니까 전에는 을이 다니다가 이상한 놈이 다녀. 물어봤죠.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요, 을 친구예요. 얘가 미국 가서 제가 잠시 들어와 살게 됐어요. 잘 부탁드려요. 알겠어. 몇 달 후 갑이 찾아왔어요. 친구야, 저 자식이 달에 10씩 주기로 했는데 안 줘.
돈 내고 다니죠. 유상이 원칙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얘가 주면서 다닌 거예요. 3달이 지나도록 입금이 안 돼. 야, 네가 10만 원 입금해.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통행권자 을의 허락을 얻어 현재 통행하는 친구한테 네가 돈 내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요. 통행권자 을의 허락을 얻어 현재 통행하는 자 친구한테 네가 돈 내 할 수는 없다. 통행권자가 손해보상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통행권자 허락 얻어 다니는 친구한테 네가 손해보상해. 손해보상 청구할 수는 없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읽을 거예요. 통행권자 허락 얻어 통하는 놈? 아, 친구구나. 친구야, 네가 돈 내 할 수는 없다. 네가 돈 내 이걸 손해보상으로 나오겠죠. 네가 돈 내 할 수는 없습니다. 통행권자가 손해보상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8번. 7번, 8번 별 3개 하시고 노란색이면 자동적으로 별 3개 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을이 이제 친구 끝났어. 그 사례 끝났어요. 을이 통행하다가 1년 후 자기 땅 옆으로 도로가 개설됐어요. 도로, 공로가 개설. 그러면 을은 그동안은 이렇게 다니다가 도로가 개설되면 을의 통행권은 당연 소멸합니다. 그래서 그게 8번이에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맹지, 법이 정한 맹지 요건을 갖추면 당연 성립하고요. 나중에 을 땅 옆으로 을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됐다면 을의 통행권은 당연 소멸합니다. 그대로 외워요. 그래서 나중에 을 땅 옆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당연히 소멸합니다. 당연 소멸이에요. 왜 이런 판례가 나오느냐? 옆집으로 도로가 개설됐지만 을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과해서 회사를 이렇게 가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기존 도로가 있지만 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한참을 돌아가야 돼. 을 입장에서는 기존 갑당으로 가는 게 회사에 훨씬 빨리 가요. 그래서 옆집에 옆으로 도로가 개설됐지만 을은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요건, 어느 토지와 도로 사이에 통로가 없을 때만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당신 통로 생겼잖아. 그러면 아무리 편하다고 옆집 다니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개설되면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 의미예요. 당연 성립, 당연 소멸합니다. 당연 소멸이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다른 시험에는 통행권은 당연 성립한다. 이것까지 나와요. 당연 성립, 당연 소멸 이렇게 단어로 외우는 거예요. 단어로 자꾸 뱉다 보면 외워집니다. 외워져요. 자, 이제 동네가 바뀌어요. 무상, 공짜 통행권. 처음 합니다. 처음. 무상 통행권. 무상 통행권도 노란색이죠. 별을 2개 박는다는 얘기예요. 무상. 지금까지는 손에 돈 좀 주면서 다녔죠? 통행권이 유상. 손해 보상해주면서 유상이 원칙인데 예외 무상이 돼요. 그러면 언제 돈 안 주고 다니는 무상이 되느냐? 무상이 언제 발생하느냐?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자, 갑과 을이 이 토지를 공유해요. 공유. 공동 소유하다가 분할합니다. 공유하다가 찢죠. 문제는 찢을 때 을을 안쪽 맹지로 보내버려요. 자, 그러면 공유하다가 분할됩니다. 그 결과 을이 분할로 취득한 이 안 땅은 통로가 없죠. 통로가 없으니까 당연히 통행권이 태어나고요. 문제는 이 경우 통행하는 을은 공짜 돈 안 내고 갑당 다닙니다. 이게 무상의 통행권이요. 공짜 통행권. 자, 왜 그러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다가 협의 분할합니다. 또는 재판상 판사가 분할합니다. 그때 을, 너 안쪽 땅 취득해. 내가 왼쪽 도로 재판 땅 할게. 그러면 을은 조금 넓은 땅을 배정받겠죠. 갑이 양보 좀 해줄 거고. 대신 맹지기 때문에 당연히 통행해야 되겠고, 문제는 돈을 내고 다니라면 을은 절대 협의 분할 이렇게 협의가 안 되죠. 그래서 을이 다닐 수도 있고 공짜로 다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협의도 성립하고, 판사가 만약 너 안쪽 돈 내 하면 판사는 맞아 죽어요. 을한테. 그러니까 분할로 맹지 요건에 해당되면
통용할 수 있고 어떻게? 공짜로 다녀요. 공짜. 이게 무상의 주의 토지도. 자, 그러면 보상 의무 없다. 그게 돈 안 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 밑에가 더 중요해요. 지금은 대부분 판례할 거예요. 을이 여기 살다가 병한테 지 땅 매매로 팔아요. 그러면 병이 새로 이 땅에 들어왔겠죠. 이 병을 매매로 인한 특별 승계인, 이제 별자가 더 잘 나와요. 특정보다는 특별 승계인, 특정 승계인, 매수인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특별 승계인인 병이 을로부터 이 토지를 사서 새로 이사 들어온 병이 당연히 매매 계약할 때 병은 을한테 들었어요. 병, 내 땅이 맹지야. 나 그동안 왼쪽 땅으로 다니고 있고 나 공짜야. 너도 공짜일 거야. 들어와. 사 했겠죠. 그래? 알겠어. 돈 주고 사서 들어왔죠. 갑이 너는 누구냐? 이제 병한테 물어봤겠죠. 저는요 을로부터 새로 이 땅 사서 들어온 새 소유자예요. 을이 당신 땅 통행할 수 있고 공짜로 다녔다면서요. 저도 앞으로 공짜로 다닐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상통행권은 을만 공짜고요. 새로 이사 들어온 특별승계는 더 이상 무상 공짜 아닙니다. 그래서 판례예요. 이건 포위된 토지 을 땅이에요. 을 토지의 특별승계인 또는 양수인 다 같은 말이에요. 병은 더 이상 무상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할, 자 여기부터 할게요. 공유하다가 분할로 달라졌다. 달라진 게 분할로 맹지요건에 해당되면은 이놈은 보상 의무 없다. 무상통행권. 이 보상 의무 없이 다니는 무상통행권은 을만 공짜. 을로부터 새로 이 땅 사서 들어온 특별승계인은 공짜 아니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공짜 아니야. 을만 공짜.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을만 공짜. 새로 이사 들어온 특별승계인 병은 공짜 아니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요. 자, 1번 별 3개. 분할로 달라집니다. 또는 일필토지 절반만 양도해서 맹지요건에 해당되겠죠.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이 요건, 맹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옆에 놈 땅, 다른 분할자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 의무 없다. 보상 의무 없다가 돈 안 줘도 되는 무상통행권을 말해요. 자, 2번 왕별. 2번은 왕별이에요. 무상통행권은 분할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 즉 을만 인정. 포위된 토지 을 땅이에요. 을 땅을 사서 들어온 포위된 토지의 특별 승계인 또는 양수인에게는 더 이상 무상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병은 공짜 아니야. 을만 공짜.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을만 공짜. 새로 이사 들어온 특별 승계인은 공짜 아니야. 공짜 아니야. 왕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징관계는 마칠게요. 경계 오른쪽에 몇 개 볼 게 있는데 이건 간단해서 5월에 정리해도 돼요. 자, 넘어갑니다. 취득시효 갑니다. 취득시효. 자, 1월달에 안 한 거 합니다. 서설. 취득시효가 되는 놈이 있고 취득시효가 오른쪽 안 되는 놈이 있어요. 이거 구별하는 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취득시효 되는 놈, 안 되는 놈, 왼쪽 양갈 1번 취득시효 가능한 경우, 오른쪽 취득시효 안 되는 경우 양갈 2번 있죠. 자, 그러면 왼쪽 1번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당연히 소유권은 취득시효 가능하겠죠. 지금 소유권 취득시효니까. 그 다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거 지역권에서 법 조문이 있어요. 계속되고 표현됐다면 지역권 취득시효 됩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묘 밑에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죠. 분묘기지권도 20년 동안 안 들키면 취득시효 됩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자, 되는 놈. 여기서 가장 잘 나온 건 지역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필요 없고 오른쪽이 이제 잘 나와요. 오른쪽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별 3개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놈. 자기 소유 부동산 취득시효 됩니다. 아, 무슨 말일까? 내 건데 뭔 취득시효? 자기 소유 부동산인데 뭔 소유권을 취득시효 한대요? 미친 거 아니야? 내 건데? 자기 소유 부동산인데 지금 취득시효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점유취득시효든 등기부 취득시효든. 아니 내 건데 뭔 취득시효 이런 경우에요. 그대로 외워요. 자기 소유 부동산도 취득시효 됩니다. 이렇게 올 거예요. 자, 한 번만 이해를 해보고 갑을 매매, 을 등기. 그런데 이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죠. 또는 취소해줘 날라갔어. 매매가 무효면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소유자야. 앞으로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매매가 없어요. 매매가 없다는 얘기는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아요. 왼쪽 놈 갑이 소유자예요. 문제는 갑이 등기는 넘겨줬지만 어떻게 점유하고 있었나 봐요. 점유. 시간이 20년쯤 지났어요. 가만 보니까 여전히 을 앞으로 소유자 등기돼. 원래 무효 등기는 말소해줘야 되는데 갑이 방치한 거죠. 나중에 20년 지나서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에 대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한 거예요. 그런데 입증을 못해. 이 매매가 무효란 사실을. 서류가 이미 20년 흘러서 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갑은 이 경우 지소유 부동산이지만 입증이 힘들다면 소유사, 병원, 공연 20년 요건 갖췄기 때문에 그냥 점유 취득시 완성했다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지거죠. 그런데 자기 소유 부동산도 점유 취득시효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요. 실제는 직건데 입증이 힘들어서 무효등기 말소를 못 시킬 때 그때는 점유 취득시 요건을 갖추면 그냥 판사님 저 그냥 취득시 주장할래요. 아 입증을 못 하겠네. 취득 주장할래요. 이거예요. 뭘로 돼요? 외워요. 자기 소유 돼 이렇게 외워요. 자기 소유도 돼. 그 다음 내가 취득시 완성한 이 땅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땅이에요. 성명불상자 됩니다. 둘이 합쳐서 5번 나왔어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자기 소유 됩니다.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성명불상자도 됩니다. 됩니다. 자, 중요한 게 3번이 더 잘 나와요. 3번. 일필토지 부동산 일부의 점유 취득시효 됩니다. 부동산 일부의 점유 취득시효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저것도 외우면 돼요. 갑 일필토지인데 갑 소유 일필토지인데 을이란 사람이 취득시 그리면 을 이거예요. 을이란 사람이 여기에 30%를 점유했죠. 일부. 일필토지 일부를 소유사, 병원, 공연 20년 점유했어요. 그러면 취득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동산 일부의 점유 취득시효 된다예요. 그러면 을이 30% 취득시 완성하면 갑한테 전화해서 갑 내가 당신 땅 30%를 취득시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주세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일필토지니까 소유자 갑은 그때 분필을 하는 거예요. 번지수 나눠서 이전 등기로 30%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의 점유 취득시효 된다. 점유 취득시효 된다. 그대로 외워요. 자, 괄호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부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일필토지 일부에 등기부 취득시효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 그냥 안 할래. 일부에는 소유자 등기가 안 돼요. 일부에는 소유권 등기도 안 되고 저당권 등기도 안 돼요.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단 소유자로 등기돼 있고 10년간 점유해야 돼요. 그런데 소유자 등기가 일부에는 아예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이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되는 것은 점유 취득시효만 되는 거지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부에는 등기 자체가 안 돼요. 소유권 등기가.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될 수가 없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의미예요. 점유가 훨씬 잘 나오니까 부동산 일부에 점유 취득시효 인정된다. 이렇게 외워요. 자기 소유 됩니다. 성명불상자 됩니다. 부동산 일부도 됩니다. 이 세 개를 딱 외우는 거예요. 특히 자기 소유 부동산 일부. 자, 이제 국유재산. 자, 대한민국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재산을 국가재산, 국가소유 재산이라고 해요. 국유재산은 이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하나는 국유 일반 재산이란 게 있고 하나는 정부 청사와 같이 행정 목적으로 쓰는 행정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통 산, 임야, 대한민국 땅 많죠? 산도 많고
그게 행정 목적으로 쓰지 않은 재산은 다 국유 일반 재산이라고 하고, 행정 목적으로 쓰는 재산 대표가 정부청사예요. 세종청사, 광화문청사. 행정 목적으로 쓰는 행정재산. 그러니까 국유 재산은 하나는 국유 일반 재산, 하나는 행정 목적으로 쓰는 행정재산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취득시효 완성했는데 20년.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보니까 이놈이 대한민국이더라. 대한민국 국가란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국가재산 중 일반 재산이냐 행정 재산이냐에 따라 취득시효가 되고 안 되고요. 그럼 생각해 봐. 둘 중 하나가 취득시효가 안 돼. 뭐 이해하면 되겠죠. 당연히 둘 중 하나가 누가 취득시효가 안 될까? 행정 재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재산은 되고. 그래서 국유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 되는 거예요. 행정재산 좀 이따요. 뭐 적지 마. 행정 목적으로 쓰는 정부청사 같은 거. 정부청사. 내가 세종청사를 20년간 소유서 평원 공연하게 점거버렸어. 그러면 나한테 취득시효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공무원들 어디 가서 일하라고. 행정 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일반 국민한테 취득시효로 소유권 안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일반 재산은 된다. 그게 동그라미 4번. 쉽죠? 국유 재산 중 국유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 됩니다. 자, 이제 안 되는 놈. 자, 오늘 두 놈 할 거예요. 하나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은 은행은 취득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든 등기부 취득시효든 20년간 점유해야 되고 10년간 점유해야 돼요. 그런데 저당권은 은행은 등기만 박지, 저당권 등기만 박아 있지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필연적으로 저당권은 취득시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별 3개죠. 그래서 저당권은 취득시효가 안 돼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기억 같이 별 3개. 1번, 2번 기억 이 3개가 별 3개예요. 국유재산 중 행정 목적으로 쓰는 행정재산은 취득시할 수 없습니다. 행정 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이해됐어. 자, 그 다음 기억을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자, 의리 20년간 소유사 평원 공연하게 점유해서 점유 취득시효 완성. 시완성 등 보니까 대한민국 일반 재산이었어요. 그럼 취득시효 되죠? 됐어. 자, 한 달 후 의리 등기 달라고 세종청사 찾아갔어. 근데 하필 그 후 이 일반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목적이 변경된 거 버린 용도 변경. 자,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 재산이었는데 시효 완성 후 얼마 후 이 일반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바뀐 경우 의리 대한민국한테 여전히 등기 주세요.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 자, 결론. 행정재산이 나오면 무조건 들이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 재산이었으나 그 후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리면 등기 달라 할 수 없다 판례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죠. 이건 순전히 법리를 위반한 판결이에요. 모든 건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이에요. 즉 시효 완성 당시 기준 일반 재산이었으면 그 후 사정 고려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우리 세트잖아요. 모든 건 법률행위가 시효 완성하고 비슷하죠. 따라서 그 후 바뀌어도 야 이미 일반 재산이 때 완성됐잖아. 등기 줘. 대법판사 이렇게 판결 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법리대로 판결 때렸으니까. 하지만 우리 판사들은 애국자예요. 애국자. 국민을 위한 애국이 아니라 국가예요. 국가. 따라서 이 경우 법리를 깹니다. 비록 완성 당시에는 일반 재산이었지만 그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면 등기 달라고 안 됩니다. 그래서 판사는 국가편, 국민편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은 국가편이에요. 국가편. 그래서 행정재산이 나오면 무조건 처음부터 안 되거나 2번 기억. 무조건 소수로 안 돼요. 자, 기억. 잡종재산이 일반 재산 바뀌기 전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용어가 잡종이죠. 용어가 심하게 듣기 거부가다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잡종 두 글자를 일반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재산이던 당시 그렇게 읽어요. 일반 재산이던 당시 취득시효가 완성됐죠. 그런데 그 후 이 일반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 주세요 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결국 쉬워. 행정재산이라는 네 글자가 뜨면
서술어는 취득시효 안 돼. 등기 취소할 수도 없다. 부정으로 끝내요. 부정. 그래서 행정재산이라는 봐요. 행정재산 취득시 애초에 안 되거나 또는 행정재산 뜨면 등기 취소할 수 없다. 없다. 행정재산은 되게 쉽죠. 자, 이제 우리 점유취득시효 이제 본격적으로 점유취득시효. 지금까지는 서술이었는데 지금까지 본 것도 되게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기 소유 됩니다. 부동산 일부도 됩니다. 저당권은 안 됩니다. 국유 행정재산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점유취득시 그림. 어마어마한 이 그림을 통해서 할 거예요. 의리, 소유여사, 평온, 공연하게 기간은 몇 년? 20년간 점유하죠. 점유.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 완성. 자, 취득시효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안 주죠. 소유권 주세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이 그림을 완전히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데 진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을 행사. 결국 소유권 이전 채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등기 청구권이죠. 등기 청구권, 채권이겠죠. 그래서 시효 완성자는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래서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아요. 이전 등기를 하면 비로소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이게 점유취득시효 기본 그림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별 3개. 기간은 20년 필요해요. 20년간 점유해야 되는데 3가지 점유 모습이 필요해요. 소유사로 점유해야 됩니다. 자주점유. 평온, 공연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 했죠? 평온, 공연. 소유사, 평온, 공연. 소평공 이런 식으로 돼요. 소평공 또는 평공자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제 갈수록 머리 글자를 조금씩 따도 되는 거예요. 소유사, 평온, 공연. 점유취득시 요건이죠? 이건 알고 계셔야지. 소평공 하시든지 평공, 소유사 또는 자주점유도 많이 나오니까 평공,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소평공 이렇게 머리자 해도 되고 평공자 이렇게 편한 대로 하세요. 소유사,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 점유하면 시효 완성. 자, 시효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없죠. 지 앞으로 등기해야 해당 법조문에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 3개고. 자, 평온공연 자주로 갑니다. 자, 복습한 거예요. 복습. 1월 달에 다 한 겁니다. 1번 기억 별 3개죠. 평온공연 공연 자주인데 이 3가지 점유 모습은 추정되죠. 자, 추정되니까 스스로 증명할 필요 없다. 세트죠. 여기서도 잘 나오고 아까 거기서도 잘 나오고. 자, 2번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똑같은 점유라는 것. 그 3번 있네요. 악의 무단 점유. 3번은 별 3개. 악의 무단 점유는 이제는 자주 추정 깨졌죠. 그 대법관 때문에 2000년도. 그래서 타주입니다. 악의 무단 점유. 도둑놈 너는 자주 추정 깨져. 타주야. 타주니까 점유 취득시 할 수 없다. 별 3개. 그래서 악의 무단 점유를 해야 이 지문을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자주 추정 깨진다. 이렇게도 나오고. 타주다 이렇게 나오고 취득시 안 돼 이렇게도 나오고 다 나와요. 자, 20년간의 점유. 동그라미 1번 기억 별 3개. 자, 설명 들어봐요. 의리 시효 완성했죠. 그럼 20년 동안 계속 점유해야 되는데 20년간 점유가 필요한데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반드시 지가 이사 들어온 점유 개시 시로부터 점유 개시 시작 시점부터 정확히 계산합니다. 이유는 제3자랑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3자가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 들이댈 수도 있고 못 들이댈 수도 있으니까 이 시효 완성 시점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20년간 계산하는 기산점은 점유 개시 시로부터 정확히 계산해라. 제3자와의 문제 때문에. 하지만 예의가 있죠. 자, 3자에 한번 하죠. 갑이 좀 이따 하겠지만 병한테 1년 전에 팔아서 등기가 넘어갔다. 후 시효 완성되면 얘가 딴 놈한테 안 팔았으면 시효 완성 날 소유자죠. 그러니까 시효 완성 전에 제3자한테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이놈은 쭈쭈쭈 왔으니까 주세요 할 수 있다예요. 하지만 시효 완성된 후 갑이 병한테 팔았다면
이놈은 내 채무자 갑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유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죠. 즉 하루 차이로 들이댈 수 있고 하루 뒤 등기박은 이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는 거예요. 즉 시효 완성된 이 날짜는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유 개시 시작한 시점도 정확히 계산해야지 현재가 25년쯤 됐다고 해서 저 날짜를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 20년 전 날짜를 어떻게 하냐고, 서류가 없는 한. 그래서 현재로부터 역산해서 판사님 저 이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20년 딱 됐네요. 그러면 시효 완성일자 이렇게 되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그럼 원래 정확히 잡았으면 시효 완성 후 3병은 후기 때문에 들이댈 수 없는데 아무 때에서 이미신지 선택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다 쭈쭈쭈 와버리잖아요. 취득시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제3자한테. 이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점은 점유 개시 시로부터 정확히 계산해야지 점유기간 중 임의 시점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확히 계산.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자, 소유자가 갑으로 계속 똑같아. 한 번도 소유자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정확히 계산해서 이때도 갑 현재로부터 역산해서 아무 때나 임의 시점 선택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20년 돼도 갑이죠. 제3자가 없죠. 이럴 때는 역산해서 임의 시점 선택해서 아무렇게나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제3자가 없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죠. 점유기간, 시효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어. 등기명인이 갑으로 한 놈이야. 그러면 임의 시점 선택해서 계산할 수 있다. 아무 때나 찍어도 갑, 처음부터 계산해도 갑이니까 제3자랑 부딪힐 일이 없어서 그래요. 1번 기억 별 3개 하시고 1번 취득시효 기산점은 점유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계산해야지 점유기간 중 아무 때나 임의 시점을 지가 선택해서 계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억은 장난쳐요. 점유기간 중 시효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어. 이걸 외워요. 소유자 변동이 없어. 계속해서 갑 한 놈이야. 갑이 딴 놈한테 안 팔았어. 등기 명인이 동일해. 이런 식으로 나와 같이. 그러면 제3자랑 부딪힐 일이 없겠구나. 계속해서 갑이구나. 따라서 이때는 아무 시점 선택해서 계산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임의 시점 선택할 수 있다. 1번보다는 기억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외니까. 항상 예외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아하, 소유자 변동이 없구나. 계속해서 갑 한 놈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아무 때나 찍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오케이. 넘깁니다. 이제 등기 갑니다. 등기. 등기 이쪽이 되게 중요하죠. 여기가 이제 완전히 문제 지문 밭이에요. 점유취득시효는 제 앞으로 등기를 박아야 됩니다. 자, 등기 형식은 이전 등기죠. 갑의 소유권이 자기 이전됐다는 이전 등기야. 하지만 원시취득이라는 거, 법이 주는 법률 규정 소유권은 다 첫 취득으로 봐요. 자,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따라서 을이 취득시한 지 부동산이 아직 등기부가 없어. 미등기 부동산을 취득시 완성한 거예요. 그래도 등기 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미 등기부가 있는 부동산이든 등기부가 없는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을은 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그렇다는 어떤 얘기요? 미등기 안 됐으면 주인 찾아가서 야 등기부 빨리 보존 등기 박어. 그 다음 나한테 이전 등기 넘겨줘.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찌됐든 점유 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 해야 이렇게 세트로 하면 돼요. 세트. 그게 2번이죠. 자, 2번 기억 별 3개. 2번 시효 완성자. 일단 1번부터 읽을게요. 1번 중요하죠. 시효 완성자는 자, 항상 을은 밑에 놈 을은 취득시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다. 점유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주세요라는 등기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채권이 발생할 뿐. 따라서 2번이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2번 시완성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등기해야 소유권 주 법이 요구했죠. 등기하라고.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186조가 가는 거예요. 187조가 아니라. 기억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도 마찬가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지. 취득시 완성만으로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미등기든 유등기 부동산이든 무조건
시완성자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미등기도 등기해야. 자, 등기 청구 상대방이죠. 자, 여기죠. 등기 청구 상대방. 동그라미 1번. 취득 시완성을 이유로 의리 소유권 주세요. 등기 청구하려면 등기 청구 상대방 누구? 시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시완성 당시 소유자, 진짜 소유자라. 그래서 기억. 만약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면, 맞죠? 진짜 소유자가 상대방인데 진정 소유자 아니래. 그럼 소수로가 등기 달라 할 수는 없다.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또 니은도 시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의 등기가 무효라면 무효 등기 명의인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진짜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무효 등기 명의인 상대로 등기 달라 할 수 없다. 무효 등기 명의인은 등기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작년 정답 지문이에요. 맞출 수 있었겠죠? 무효 등기 명의는 진짜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 달라 할 수 없다. 상대방 되지 않아요. 그래서 1번 기억 니은 별 3개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시완성으로 한 등기 청구의 성질 2번 할 거예요. 2번. 자, 여기 대본 판례합니다. 대본 판례 조금 어려워져.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자, 봐봐요. 시효완성자의 그 머릿속으로 의뢰 저거 보면서 의뢰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여기 있죠? 의뢰 시완성자의 갑에 대한 주세요. 아유 더러워. 다시 할래. 새판으로 갈아야지. 불판도 한 번씩 갈아야죠. 계속 거기다 고기 구우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불판 바꿉니다. 시효완성 취득 시효 불판은 이거예요. 기초 그림. 그러면 시효완성자 을은 등기 주세요라는 등기 청구권이 있죠.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그러면 얘는 등기 청구의 성질. 시효완성자는 채권자, 물권자. 시효완성자는 채권자예요. 아직 등기하기 전에는.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매수인도 채권자, 시효완성자도 채권자예요. 시효완성자도 아직 제 앞으로 등기받기 전에는 채권자예요. 따라서 첫 번 나오죠? 취득 시완성자의 소유권 등기자 성질, 채권적 청구. 자, 그러면 채권은 또 세트예요. 10년 동안 갑한테 등기 주세요 하지 않으면 10년 후 소멸시효로 날아가 버립니다. 10년의 소멸시효. 이건 이제 시험에 안 나온다겠죠. 문제는 당연히 이 을이 20년간 점유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수인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한 절대 소멸시효 안 걸린다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시효완성자 을도 이 땅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를 봐요. 자, 이제 하나가 더 나와야죠. 을이 시효완성한 이 토지를 제3자 A한테 매매로 팔아요. 그래서 A한테 인도 넘겨주죠. 그러면 을이 시효완성된 후 제3자한테 팔아서 점유를 승계시켜주고 이사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 점유하다가 이제는 점유를 상실했죠. 이사 갔으니까. 자, 점유를 상실했다고 해서 그대로요. 시효완성자 을이 딴 놈한테 팔아 제껴서 인도 넘겨주고 이사 갔다. 점유 상실이죠. 점유를 하지 않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갑에 대한 을의 등기 청구권이 바로 즉시 소멸하지는 않는다. 바로 소멸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언제 소멸하느냐? 10년 후 소멸될 수가 있어요. 10년 후 소멸될 수가 있는 거지. 시험이 여기까지만 나와요. 즉시로 나와요. 바로 소멸하지는 않아요. 이때부터 점유상실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해서 10년 동안 이사간 후 점유상실한 후 을이갑에게 10년 동안 등기주소에 하지 않으면 10년 후 소멸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하고 달라진 점이에요. 자, 매수인의 매도인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지가 을이 점유하든 팔아 제껴서 점유를 승계시켜줬든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절대로. 팔아 제껴서 점유 상실했죠? 매수인은 절대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 하지만 이건 제가 예외라겠죠. 예외. 과도기적 민법 개정됐을 때 시골 아버지들을 위해서 계속 매매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법 과도기 60년대 상황을 반영한 예외 판결이고 이게 원칙이에요. 점유를 상실하면 이사가 하면 더 이상 권리 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 상실한 시점으로부터 이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소멸시효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먼저 매수인부터 하는 거예요. 매수인은 지가 점유하든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했든 절대 소멸시효 안 걸려. 이 결론 내우란 얘기예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지가 점유하든 이건 쉬워요. 이건 똑같잖아.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 이건 똑같아요. 문제는 이 두 번째가 달라져. 매수인하고 시효 취득자가. 자, 매수인은 지가 점유하든 팔아 제껴서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시켜줬든 즉 이사 같다는 얘기죠. 점유 상실 같은 말이에요. 절대로 매수인의 갑에 대한 등기 조건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하지만 시효 완성자, 시효 취득자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지가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 이건 똑같아요. 매수인하고. 하지만 여기서 달라져.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 소멸하지는 않지만 시험까지 어차피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지금까지는 점유 상실했다고 해서 바로 소멸하지는 않지만 10년 후 소멸될 수가 있다. 바로 소멸하진 않는 얘기는 언젠가는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숨어져 있죠. 바로 소멸하진 않지만 이때부터 점유 상실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해서 10년 후 소멸될 수는 있다. 이걸 알려면 한꺼번에 어차피 같이 하셔야 돼. 바로 소멸하지 않고 10년 후 소멸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시효 취득자는 채권자니까 채권적 청구권이고, 자, 대본 판례 이 두 개는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했다고 해서 바로 소멸하지는 않지만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해서 10년 후 소멸될 수도 있다. 시험은 여기까지 나와요. 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10년 후 소멸될 수는 있지만 외워야 돼요. 자, 그게 1번 기억 니은이에요. 1번 시효 취득자의 등기 청구권의 성질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원칙 10년 소멸시효 걸리겠지만 기억별 3개 니은 왕별. 자, 기억 시효 완성자가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이건 매수인하고 똑같죠? 매수인이든 시효 완성자든 점유하고 있는 한 안 걸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니은이 매수인하고 달라져요. 니은 시효 완성자 을이 제3자 A한테 이 토지를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사 같다는 얘기죠.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해 놓은 이 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이게 왕별이에요. 바로 소멸하지는 않고 점유 상실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해서 10년 후 소멸될 수는 있다. 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걸 바로 소멸한다, 즉시 소멸한다 이렇게 장난쳐요. X예요. X. 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소멸시효 진행 너무 어려우면 이건 안 해도 돼요. 이건 아직 우리 기출도 아니니까. 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것만이라도 완벽하게 외워놔요. 그래서 매수인하고 좀 비교해야 돼요. 매수인은 지가 점유하든 팔아 제껴서 점유를 승계시켜줬든 절대로 둘 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 하면 시효 취득자는 지가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 이건 같아. 하지만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면 저놈은 절대 안 걸리지만 이놈은 바로 소멸하지 않지만 10년 후 소멸될 수는 있다. 비교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딱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외우는 거예요. 비교 항상. 그래 안 헷갈려요. 오케이. 자, 이제 취득시 효과 소유권 취득의 소급요죠. 자, 그러면 을이 등기를 박았죠. 등기를 하면 등기한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점유 개시 시 20년 전으로 소유권 취득 효력을 소급시켜 버립니다. 이게 소유권 취득의 소급표예요. 소급표. 자, 그러면 또 왜 이런 법조문이 나왔느냐. 즉시 그림.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 박은 이때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점유 개시 시로 소급. 처음부터 소유권 취득한 걸로 소급시켜요. 이유는 갑이 너 말이야 내 땅 취득시 한 거야? 알겠어. 어쩔 수 없네. 내가 등기는 넘겨주지. 대신 너 말이야 내 땅에서 20년 동안 살았으니까 20년치 월세는 좀 줘. 갑이 한 얘기예요. 내 땅 네가 살았잖아. 등기는 줄게. 어쩔 수 없잖아. 법이 너한테 취득시로 소유권 먹여주는데 대신 20년치 내 땅에 살았으니까 월세는 줘라. 자, 이걸 막는 장치예요. 소유권 취득을 소급시켜버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을은 소유자로서 점유했죠. 지 땅에서 산 거요. 그러면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니지. 20년치 월세를 돌려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20년 동안 취득한 과실은 절대 갑한테 돌려줄 필요 없다. 이 과실은 시효완성자 을 것, 시효완성자에게 귀속. 이 문장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또 하나 나와.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게 주어가 예로 나오면 20년치 월세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얘가 주어로 나오면 을은 부당이득으로 과실 돌려줄 의무 없고 이렇게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죠?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은 취득시 완성한 을을 확실히 보호해줍니다. 확실히. 그래서 저 법조를 만들어 소급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잘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1번 별 3개.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 개시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려버립니다. 이걸 소급한다고요. 그래서 을은 등기 박은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20년 전 처음 이사 들어온 점유 개시한 때 소유자가 된 거예요. 따라서 오른쪽 2번 기억 다 별 3개. 따라서 2번하고 기억이 잘 나와요. 시효 완성자 을은 소유자 갑에 대해서 20년 동안 점유로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줄 필요 없다. 반환 의무 없다. 따라서 기억까지 나와요. 따라서 20년 동안 체결한 임료, 임대 발생한 20년치 임료, 월세는 누구한테 귀속? 시효 완성자, 을거. 여기를 소유자에게 귀속한 일이 장난쳐요. 임료는 누거, 20년치 월세는 을거. 쉬운 말로 해요. 시효 완성자가 제가 을로 하잖아요. 소유자는 갑이고. 그래서 절대로 20년치 임료, 과실 돌려줄 필요 없다. 따라서 임료는 누거, 시효 완성자, 을거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거, 갑거 아니야. 과실 안 돌려줘도 돼. 반환 의무 없다. 그래서 소급시키는 거예요. 자, 취득시 법률관계 이제 하나 나오네요. 소유자 갑하고 시효 완성자 을 사이 관계. 자, 봐요. 방금 한 얘기예요. 소유자 갑은 시효 완성자 을에게 토지 인도, 월세 내나 이딴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저걸 이해를 할 거예요. 저거 왕별 할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왕별.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자 갑은 시효 완성자 을을 상대로 소수로 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가 뭐가 나오느냐? 자, 봐봐요. 얘가 법적 소유자죠. 시효 완성 당시. 그러면 법적 소유자이니까 갑이 소유자가 시효완성자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물청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내 토지 돌려 안 되죠. 얘가 취득시효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좀 전에 봤죠. 20년치 월세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자는 시효완성자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요.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 토지 인도, 물청, 반환 청구도 안 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갑은 등기 넘겨줄 의무만 부담하는 거지 을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소유자는 갑은 취득시 완성한 시완성자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도 안 돼요. 토지 넘겨주세요 이딴 것도 안 돼요. 이게 물권전 청구할 수 없다는 거고, 그다음 20년치 월세 부당이득이 안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결국 통쳐. 주어 상대방 잡아요.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를 상대로 소수로 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아무것도. 자, 그 다음에 2번.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죠. 자, 우리 1월달에 했어요. 시효 완성되기 전
이 문장에서 찾자는 얘기예요. 자 봐요. 저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을이 취득시효 완성하기 전에 15년쯤 지났는데 소유자 갑이 제3자 병에게 팔아 제끼고 병한테 등기가 넘어갔죠. 언제? 시효완성 전에 15년쯤. 그러면 이 시점쯤 된다는 얘기야. 갑이 병한테 팔았죠. 그러면 그 후 시간이 5년이 더 흘렀다는 얘기지. 그러면 쭈쭈쭈, 그거 쭈쭈쭈요. 그 후 시효 완성됐죠. 따라서 이렇다면 시효 완성자 을은 제3자 병이죠. 병한테 취득시효로 들이댈 수 있다. 자기 채무자 자리에 쭈쭈쭈 왔으니까. 시효 완성 당시 채무자로 쭈쭈쭈 왔죠. 그 병이 이 밖에 있으니까. 또 이 말로도 나와요. 시효 진행 중. 시효가 완성됐대요. 아직 완성되기 전이래요. 전이란 개념이요. 시효 진행 중. 똑같아요. 15년쯤. 이 토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됐대. 그럼 최소 2번 팔렸다는 얘기예요. 갑이 병한테 팔고 또 정한테 팔았어. 그 후 정등기 정은 안 팔았나 봐요. 그 후 시효 완성 20년이 지났다. 자, 갑이 병한테 팔고 병이 또 정한테 팔아서 그 후 시효 완성됐죠? 그럼 정이 이 자리에 있겠네. 따라서 이놈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니까 맨 마지막 등기 밖에 있는 이 정이겠죠? 이놈한테 주세요 할 수 있다. 이게 시효 완성 전에 등기 박은 3자한테는 새 소유자겠죠? 을은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이유. 자, 정이든 병이든 여기 일직선상에 놓였죠? 자기 채무자 자리에 왔단 얘기예요. 갑, 병, 정 이 자리에 와요. 그러면 을은 누구한테 등기 청구하냐? 등기 청구 상대방.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예요. 따라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정,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병이죠. 그래서 시효 완성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이놈은 쭈쭈쭈 그 후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일직선상에 놓인 내 채무자가 됐단 얘기예요. 내 채무자가. 그래서 소수로는 시효 완성자는 이놈들한테 들이댈 수 있다. 전 있다예요. 전 3자한테는 들이댈 수가 있다. 하지만 시효 완성 후 제3자한테 팔렸다면 시효 완성자는 이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이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채무자라겠죠. 시효 완성 후 바뀐 소유자 병은 지채무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림이 달라져요. 자, 을이 시효 완성했는데 시효 완성된 후 갑이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요. 자, 등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병한테 등기가 넘어갔죠. 그러면 시효 완성자 을은 시효 완성 후 병한테는 들이댈 수 없는 거예요. 이유 일직선상에 놓인 놈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돼. 그런데 병은 20년 시효 완성 당시 이쪽이 있지 않잖아. 아까 먼저 산 놈은 여기에 오고 정도 여기로 오죠. 이놈들이 내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는 상대방이고 이 병은 시효 완성 당시 갑에게 등기 달라고 해야지 이미 딴 놈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놈은 시효 완성 후 소유권 등기 박은 이놈은 을 입장에서 지 채무자 등기 청구 상대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취득한 이 병한테 시효 완성자 을은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단 하루 뒤라도 등기가 하루 뒤에 바뀌었어. 엄청나게 재수 없죠. 하루 차이로. 그 다음에 하루 전에 산 놈은 엄청 재수 없죠. 하루 차이로 뺏겨버리니까 얘가 들이대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날짜. 그래서 20년 계산할 때 정확히 계산해라. 아무 때나 찍어서 이렇게 하면 다 들이대 버리잖아. 지금 들이댈 수 없는데. 이게 넘버원이죠. 그래서 읽으면서 머릿속에 저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을이 취득시 완성을 했어. 그 후 시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이 걷지. 그 후 제3자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에서 넘어갔죠. 시효 완성 후 제3자 병한테 등기가 넘어갔다면 시효 완성자는 이놈 상대로 취득시효로 들이댈 수는 없다. 이유 지채무자가 아니죠. 지채무자 아니니까. 그래서 시효 완성자 을은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이놈들한테만 등기 주서 들이댈 수 있는 거지 저 병은 지채무자가 아니죠. 지채무자 아니에요. 그래서 들이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왕별 취득시효 완성 후 제 앞으로 등기 받기 전에 그 말이에요. 자, 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후 동그라미. 제3자 풀어 지금 시완성 후 하고 있어요. 시완성 후. 전 안 읽어드렸죠, 좀 전에. 일단 후부터 읽어버릴게요. 후 1번 왕별. 시완성 후에 동그라미 하겠죠? 이게 중심 단어니까. 시완성 후 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취득자들은 제3자 등기 명의자 이놈 병한테는 취득시효로 들이댈 수 없다. 후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하세요. 후 3자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하지만 그 위로 올라가서 시완성 전 양으로 2번 동그라미 1번도 역시 왕별합니다. 시완성 전에 그럼 전 동그라미 하겠죠? 시효완성 전에 소유자 갑이 제3자 병한테 매도하고 등기 줍니다. 그 후 이 말이 가장 중요하죠. 그 후 시효가 완성됐구나. 그러면 시효완성자는 당연히 이놈한테 등기 주세요 할 수 있다예요. 시효 완성됐으니까 내 채무자 자리에 왔겠지 이놈이. 그 다음에 기억도 같아요. 기억은 별 3개 같이 해요. 시효 진행 중 아직 시효 완성 전이란 얘기예요. 이 부동산이 전전양도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후 시효가 완성됐죠? 그러면 이 단어가 뜨면 무조건 이따로 끝나요. 구후 시효 완성됐죠? 그러면 소수로는 을은 이놈한테 들이댈 수 이따로 끝나. 그래서 구후 전 중이 나오고 구후 시효가 완성. 이 문장을 기억을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왕별이니까 봐요. 문장 구조를 이해해 봐요. 을이 취득시효 완성하기 전에 제3자한테 등기가 넘어갔죠. 그런데 구후 시효 완성됐죠. 시효 진행 중 부동산이 전전양도됐는데 사실 이 단어가 더 중요한 거야. 구후 시효 완성됐죠. 그러면 이 등기박은 이놈들은 다 일직선 쭉쭉 왔죠. 그러니까 나는 이놈들한테 들이댈 수 있다. 전 있다. 하지만 시효 완성 후 3자한테 등기가 넘어가면 나는 이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그래서 외우시려면 전 있다 후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중심 잡고 또 외워가는 거예요. 일단은 이해는 하시고 자 우리 10분간 쉬어야 돼요. 10분간 쉬고